어제 뭐 보셨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시대입니다.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잘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두심 씨가 그 사랑의 굴레라는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 잘났어 정말, 이것 때문에 잘났다는 표현이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죠. 아우 잘났네 하면 좀 비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요즘 순수한 의미의 잘난 사람들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도전자의 수준이 떨어진다,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꾸준히 실력들이 상승하는, 아니 꾸준히가 아니라 막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심사위원들은 그 도전자들의 실력에 비례하고 있을까요, 수준이? 오늘은 방송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혼쭐을 내거나 하는 일명고 안장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KBS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세 가수는 70년, 80년, 90년대 명곡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재탄생시켜 보라고 주문합니다. 거기 나온 노래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가 즐겨 듣던 노래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걸 왜 요즘 젊은이들에게 불러보라고 강요를 하죠? 왜 옛틀에 젊은이들을 가두냐고요. 좋은 노래인 거는 다 알겠지만 지금 이 진주 브로치를 제가 시어머니께 물려받았어요. 너무 귀해서 제가 어디 달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방송에 나올 때 가지고 와서 달고 싹 떼서 다시 가방에 넣고 이렇게 제가 중히 여기는 브로치예요. 그런데 제 손녀가 나중에 막 힙한 개성 넘치는 젊은이로 성장했다고 가정하고 그 아이한테 이거 귀중한 물건이니 너에게 물려줄 테니까 미적 감각을 살려서 잘 데일리로 달고 다녀라고 준다면 얘가 그걸 좋아할까요? 아, 진주 사양 이럴 수도 있고, 또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서랍에 방치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좀 추억의 물건으로 남겠죠. 저는 심사위원들이 젊은이들에게 옛 노래를 불러보라고 주문하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50대, 60대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노래를 기막히게 재탄생 시켜보라 하고 주문하고 누군가가 평가한다면, 그것도 단 한 곡이 아니라 뭐 진짜 한 10곡씩 해보라고 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옛 곡의 향기를 남기는 게 좋은 건지 아예 자취를 없애는 게 좋은 건지 심사 기준도 매번 좀 애매모호합니다. 슈퍼밴드 심사위원이 유희열 씨가 못난 선배로서 라는 단서를 붙인 후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만의 색을 내는 밴드를 보고 싶었다. 우리는 그걸 못했다. 영미권 음악을 흉내내는 데에 급급해서 라고. 저는 솔직히 이 슈퍼밴드2 심사위원 전원이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슈퍼밴드2를 보시라고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텔레비평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밴드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밴드 음악을 즐겨 들었어요. 한 20년 전까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에서 놔서 밴드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죠. 그러니까 심사평을 들어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적절한지 가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보다가 어머 정말 미친 듯이 잘한다라고 박수를 쳤는데 심사위원은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하고 싶어도 근거를 제가 못 대는 거예요. 제가 근거는 못 대지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직업이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여겨지는 분들, 시청자가 미사 역으로 가득한 감상 소감을 들으려고 이 슈퍼밴드2를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새로운 감각의 도전자를 기대하듯이 시청자도 참신한 시각의 심사평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심사위원들이 때를 잘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운 좋게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들어왔고 일단 중심에 진입을 하면 여러모로 수월해지잖아요. 물론 긴 세월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까지 각자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저도 운이 매우 좋아서 대운이 터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틈새에 맞아서 방송 컬럼니스트가 됐습니다. 운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외고가 들어오면 제가 되도록 사양을 하고 젊은 분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는 낡은 틀에 갇혀 있는 반면에 젊은 분들은 열린 새로운 관점으로 주제를 접하더라고요. 오디션 심사위원도 한 해에 한 프로그램만 맡아야 된다. 이런 규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엠넷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 프로그램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만듦새에는 좀 불만이 있어요. 엠넷 특유의 그 쓸데없는 갈등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자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보다 보면 박수가 절로 나와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고 다채로운 장르의 춤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강다니엘 씨가 진행을 맡았어요. 이분이 댄스 배틀 경험이 있는 분이어서 깔끔하게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에 가수 보아, 안무가 황상훈, NCT 멤버 태용 씨가 앉았는데요. 온전히 감상에 의해서만 위너를 정할 뿐이에요. 내가 너희를 평가하는 입장이야 하는 이런 고자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는 이 사람 춤에 더 끌리네 이런 정도예요. 배틀이지만 이게 같이 즐기는 분위기라서 좋더라고요. 뭉쳐야 찬다 2에서 김용만, 정영돈 씨가 심사위원석에 앉았잖아요. 3회 오프닝 때 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작진이 아무래도 우리를 죽이려 드는 것 같다. 우리 여기 앉고 싶지 않았다. 억지로 앉은 거다. 그리고 정영돈 씨는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하면서 울상을 짓기도 했어요. 실제로 예능 파트, 그러니까 웃음과 재미를 맡은 이 두 사람은 합격과 탈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분은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드 13회 생방송 경연을 마치고 싸이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저 친구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싶다. 답은 할 수 없다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마지막 경연의 승자는 JYP였는데요. P네이션이 패했기 때문에 시청자 문자 투표를 제일 적게 받은 장현수 군이 탈락하게 됐는데 싸이 씨가 남겨뒀던 와일드카드를 써서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 정말 끝나는 날까지 지나치게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나 싸이 씨가 드라마를 쓴 덕분에 조금은 훈훈해졌죠. 싸이 씨 눈치 있습니다. 굳이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조언을 하는 입장일 때는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선 칭찬과 격려죠. 어떤 경우든 칭찬할 거리는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칭찬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지적을 하면 타격이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먼저 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지적을 하곤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꿈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오디션의 경우 정말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채널A 랄라랜드, 연예인들이 가수를 초대해 노래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승철 씨와 이은미 씨가 노래 선생님으로 나왔어요. 아, 저렇게 보들보들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오디션 프로그램 때는 도끼 눈을 하고 살벌한 독설들을 날렸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한쪽은 어업 직업이고 또 한쪽은 취미니까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꿈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언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구체적인 방안, 전략입니다. 지적과 비난만 해대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조언은 그냥 악성 댓글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짧게 자른 사람을 보고 아니 왜 머리 잘랐느냐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뭐 머리를 귀 뒤로 넘겨보라던가 이 위에 뭐 볼륨을 줘서 좀 살리면 좋겠다던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게 낫죠. 그런데 칭찬과 격려, 상대방의 꿈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다 갖춘 조언자가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예요. 이분이 원포인트 레슨의 강자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 또 트로트 아이돌을 키우는 MBC 최애 엔터테인먼트 때도 제가 느꼈지만 장윤정 씨는 그 후배들에게, 노래가 업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SBS 도전 천곡 진행을 오래 해서인지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곡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후배들의 곡도 일부러 찾아서 듣는다고 해요. 장윤정 씨가 많이 아는 만큼 장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일단 칭찬부터 던지고 그 후에 단점 고치기에 나서는데요. SBS 미운 우리 새끼 252회에 박군 씨에게 족치게 과외를 해줬었죠. 입모양이 어색하다, 그 한자네라는 곡, 그 동작 내가 쏜다 부분에 군더더기가 있다. 그러니까 박군 씨는 내가 쏜다 이렇게 했는데 장윤정 씨는 내가 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JTBC 아는영님 296회에 박군 씨가 나와서 이 한자네를 불렀는데 장윤정 씨가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을 싹 고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장윤정 씨가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맞춤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윤정의 도장깨기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LG 헬로비전 오리지널이어서 LG 헬로비전 이용자만 시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올레 TV와 BTV에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볼만하더라고요. 도장깨기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가수를 꿈꾸는 지원자들의 갖가지 사연을 들어보고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의 전국 노래자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장지원 밴드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같이 나오는 두 후배는 곽지은, 혜수씨, 그 해금 연주 잘하시는 분이 혜수씨예요. 이 두 분이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했으나 통편집의 굴욕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후배를 알리고 싶은 장윤정 씨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죠. 지원자들에게 족짓게 과외를 해줄 뿐더러 간혹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무대도 주선해 줍니다. 두 번째 캠핑메이트였죠. 우여곡절 끝에 우편배달부에서 가수로 전업한 하도아 씨. 이분에게 장윤정 씨가 만약 그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같이 무대에 서자고 제안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죠. 여러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혹시 보시나요? 그거 보고 있으면 기구한 사연의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박원숙 씨는 전 남편, 또 혜은이 씨도 전 남편, 김청 씨는 어머니가 만든 빚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했죠. 지난번에는 가수 이은하 씨가 초대됐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평생을 허비했더라고요. 사실은 장윤정 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냈죠. 왜 장윤정 씨가 후배들에게 어깨를 빌려주려고 하는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어서 이 장윤정의 도장깨기를 그 기획한 마음을 알겠어서 저는 그냥 무작정 마냥 응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언은 장윤정 씨처럼 하는 거예요.